다음 날 오전 10시 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플래시가 연쇄적으로 터지며 천둥 같은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대 위에 검은 정장 차림의 가성호 회장이 우뚝 서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 살아 돌아온 순간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보다 더 큰 폭탄이 터질 참이었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취재진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 순간 강당 뒷문이 조용히 열리며 전동민이 들어섰다. 딸기밭에서 입던 낡은 청재킷 대신 단정한 검은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손등엔 여전히 흙 묻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색한 걸음으로 회장 옆에 섰다. 취재진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아이가 제 친아들 가동민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강당이 얼어붙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다.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회장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그는 가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드라마에는 3명의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죽음으로 시작한 가성호 회장, 킬러로부터 영란을 구한 백혜지, 그리고 딸기밭에서 농사짓는 전동민. 이제 가성호 회장이 살아있음이 밝혀지면서 드라마는 또 다른 대반전을 예고합니다. 다시 보니 김영란은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듯합니다. 확실히 회장이 죽던 날 문을 잠그고 비밀의 방으로 회장을 따로 옮겨 죽음을 위장한 건 이도 변호사만 아는 계획이었어요. 며칠 전 가성호 회장의 자살 장면 우리는 총성만 들었지 시신은 보지 못했다. 이돈이 모든 일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회장님의 마지막을 지켜주세요. 그건 가성호 회장의 연극이었다. 그는 살아 있었다. 따라서 회장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알고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자기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흑수저 출신 경호원 김영란은 바로 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가선영의 살해 위협, 어머니의 배신 등 극한 상황 속에서 영란이 어떻게 버티고 반격하며 선택하는지 회장은 죽음 뒤에서 모든 걸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동민을 구하려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영란의 모습에서 합격점을 내렸을 거예요. 가성호 회장은 의붓딸 가선영이 단순한 탐욕을 넘어 친딸 예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임을 알았죠. 하지만 법 안에서 평범한 방법으로는 계산형 소시오패스 가선영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이자 돈 권력으로 모든 걸 덮는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회장은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막대한 유산이라는 미끼를 던져 가선영의 탐욕과 잔인함이 스스로 드러나게 판을 짰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왜 모든 걸 김영란에게 넘기는 위험한 도박을 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제국을 물려주고 싶었던 건 세상에서 숨겨왔던 친아들 전동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도 변호사가 초반부터 수상했던 이유예요. 영란에게 무창 가기 전 남자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전동민을 콕 집어 말한 건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였습니다. 아직 너무 깊게 엮이지 말라는 신호이자 계획의 핵심 변수인 그를 자극하지 말라는 안전장치였죠. 이도는 모든 진실을 알았기에 영란과 회장 아들 동민의 관계가 통제를 벗어날까 염려했던 겁니다. 저택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밤 11시 47분 가선영이 최 집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지금 당장 본체 전체 전원을 차단해. CCTV는 물론 비상등까지. 단 한 줄의 빛도 남기지 마. 최 집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이미 30년 넘게 가선 가문을 섬겨왔지만 오늘만큼은 손이 떨렸다. 메인 스위치룸으로 내려가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야.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집안 모든 전기가 끊겼다. 복도, 현관, 정원, 심지어 지하 주차장까지. 어둠이 집을 삼켰다. 오직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가선영은 검은 코트에 굽높은 구두를 신고 본체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김영란이 이미 서재에 묶여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기로세가 직접 처리했다고 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 끝낸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올랐다. 발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렸다. 탁, 탁, 탁 마치 장례 행렬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빛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안전장치는 이미 풀려 있었다. 가성호의 최종 그림은 이랍니다. 가선우 가선영 제거 후 유산을 물려받은 영란과 전동민이 이어져 아들에게 가성그룹의 미래를 맡기는 것. 경찰은 한심했다. 김교봉의 자수를 의심 없이 믿고 김영란을 잡으러 왔다. 자수 직후 김영란이 시켰다는 말은 심경 변화가 아니라 잘 짜인 각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끌고 갔다. 세상은 김영란을 도마 위에 올렸다. 진짜 범인처럼 떠들었다. 가선우는 김영란이 살인죄로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고 공포에 질렸다. 가선영을 너무 잘 알았다. 15년 전 예림이를 없애려던 그 잔인함을. 다음 차례는 자신일 거라 직감했다. 그래서 김영란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기로세였다. 그 전에 가선우는 예림이 영상을 무기로 가선영을 협박했다. 주식 다 내놔. 가선그룹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가선용이 아니라 살인 전문 패거리였다. 이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쳤다. 그런데 김영란이 범인이라는 보도가 터지자 가선우는 증거를 김영란에게 넘기기로 결심했다. 안타깝게도 증거거래 장소는 이미 노출됐다. 가선영이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살인자 기로세를 보냈다. 가선영은 심리학 지식을 이용해 그를 조종했다. 심지어 자살까지 시켜 김영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전동민이 나타나 김영란을 끌어안았다. 내가 책임질게. 김영란은 오열하며 이돈 변호사에게 끌려나갔다.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현장에는 전동민만 총을 든 채 남아있었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가선영은 김영란을 아직 잡지 못해 분노했다.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김영란을 협박했다. 김영란의 마음은 백혜지 사건으로 이미 산산조각 났다. 이번엔 전동민까지 연루됐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내 손으로 가선영을 끝낸다. 그러나 가선영은 이미 김영란 명의의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 가성호 회장처럼 자살하라는 요구였다. 따르지 않으면 전동민은 사형. 김영란이 자살하고 미리 작성된 유언장에 지장을 찍으면 전동민을 살려주겠다고 했다. 기로세는 가선영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킬러였다. 재소자 심리치료 연극 교정 행사로 교도소에서 만난 그를 치료하기는커녕 더 자극해 끔찍한 살인마로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했다. 살인은 세상을 정화하는 거야 라고 정신지배한 가선영. 완전히 잘못된 믿음으로 그녀를 교주처럼 따르는 기로세는 15년 전 예림 사진을 보여주며 닭마다 죽여라고 하자 가차없이 실행했다. 이렇게 완전히 지배당한 기로세가 영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가선영에게 혼난다. 믿는 교주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영란을 죽이려 할 것이다. 가선영은 가선우의 뒤를 쫓다 김영란과 평탄항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고 기로세를 또 그곳에 보냈다. 가성호 회장은 영란이 마지막에 이런 선택을 하리란 걸 알고 그녀를 뽑았다. 영란을 살펴보니 정말 착한 여자였으니까? 처음 경호 면접 떨어지고 구두로 벽을 쳤을 때 벽에게 화풀이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가 회장은 그래서 너를 뽑았다고 했다. 살아있지도 않은 벽에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영란. 마음 여는 건 어렵지만 누군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사람. 가 회장은 그런 사람만이 주위의 도움을 받을 거라 믿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